민서의 5분 문화방이에요. 왕가 사는 남자 보고 간단한 줄거리하고 느낀 점 말해보세요. 일단은 이게 실제로 있었던 내용인지 몰랐고 단종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다 허구된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역사 선생님이 말하시길 진짜 있었던 얘기고 그걸 잘 풀어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내용인데요? 단종이. 그러니까 단종이 그 뭐지? 위 세력 그 이름이 뭐죠? 수양대군이 자기 맞아. 삼촌이야. 맞아. 단종이 어렸잖아요. 나이가. 네. 나이가 어려서 자기 삼촌이 그 뭐지? 아빠를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러니까 아들이 자연스럽게 왕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수양등을 그걸 못 봐주겠다 해가지고 걔를 이제 보내버린 거죠. 다른 곳으로. 그래서 그 한편 그 뭐지? 어몽도라는 사람은 그 소문을 듣는 거예요. 막 그 양반이 귀양을 오면은 이게 막 사람들도 막 여러 명 오고 그 가면서 사람들은 뭐 노비 출신이에요. 되게 가난한 네. 백성들이죠. 네. 외진 곳에 살고 있는데 귀양으로 누가 오면 그러니까 유배지에 양반들이 오면은 뭐 그 양반들한테 뭐 사람들이 주고 가는 게 있으니까 음식 같은 것도 우리도 싸우니까 좀 부자가 될 거다. 풍요롭게 살 수 있겠다라고 라는 소문을 생각해가지고 들어서 네. 이제 자기를 저기가 사는 데를 유배지를 해달라 했는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애가 왕인지. 근데 이렇게 막상 와 보니까 뭐 이제 애가 힘 없는 거야. 막 되게 양반이라 생각해가지고 막 수염도 막 기른 되게 뭐라 그래 나이 많은 사람일 줄 알았는데 무슨 대감선 아들뻘 애 같은 애가 나왔으니까 그죠? 와가지고 막 죽으려고도 하니까 이게 막 답답한 거죠. 어몽도 입장에서. 왜냐면 그러니까 유배를 온 사람이 죽으면 마을도 다 그 사람 감시의 박살날 수 역할도 있으니까. 하고 잘 그러니까 나라에서 잘못을 해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치. 감시의 역할을 하라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거기에서 감시자 역할은 이 주인공의 어몽도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그치. 그런데 이제 자꾸 죽으려고 하니까 그 잘못도 그 사람 때문에 자기도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는 거기까지는 그냥 되게 평범한 감정이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감정이 호랑이 잡은 뒤부터. 되게 왕에 대한 충성으로 약간 바뀌죠. 그다음에 좀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느껴지기도 했고 가장 인상적인 포인트는 뭐였어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 마지막에 이제 그 저들 손으로 죽을 순 없다라는 말이 되게 인상이 깊고. 그래서 사약을 내리니까 그걸 안 먹고 거기에 있는 줄을 당겼지. 아들이 만든 줄을 그러니까 그게 더 슬퍼. 어몽도인가요? 어몽도의 네. 아들이 만든 줄로 자기를 잡아다녀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죽게 되는. 그건 이제 역사에 있는 얘기인데 하나는 그게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설이. 예, 근데 사약을 받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긴 했는데 그 자살을 하기가 막 어디서 걸고 이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땡겨준 거지. 그 어몽도가. 그러니까 죽음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단종은. 그래서 죽음까지 내 인생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다. 죽음까지는. 죽음만큼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감상 포인트는 뭐였고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재밌는 건 그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는 거. 그 다음에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이 유배지가 되면은 막 사람들이 막 그 당시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양반이었으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던져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했던 일이었는데 막상 보니까 판이 너무 커졌고 근데 거기에서도 어몽도는 특히 좀 그거잖아. 좀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잖아. 촌장이었죠. 촌장이잖아. 그러니까 리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굶어 그 사람이- 죽이고 싶지 않아서 시작한 대의를 위한 시작이었죠. 근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왕을 또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그럼 마을은 어쩌나 라는 생각 들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어몽도가 한 말이 있거든요. 그 옳은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시해를 처리하면은 모두 다 엄벌에 처한다고 나라에서 했는데 맞아. 근데 그 말은 진짜 역사서에도 나와 있어요.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거는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그 얘가 원래 그 사화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왕이었던 사람을 죽었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그 시체를
수습할 줄 사람이 용기가 없었겠지 보통 사람은 그치. 이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시나리오가 되게 매력적이다 세련됐다라기보다는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연기를 너무 이게 약간 너무너무 재밌으면 신 난다고 하잖아요. 신이 네. 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신이 진짜 내 몸에서 신이 난다. 신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여기 뭐 신이 들렸다라는 것처럼 이게 사람이 소변 보고 나면 막 바르르 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막 얼굴에서 막 너무 떨림이 이 사람한테 막 보여가지고 유해진. 예, 나도 모르게 이제 그냥 인간이라면 아니 뭐 모성애나 부성애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눈물이 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막 너무 막 그 끈끈한 사랑, 그러니까 자기 자식만큼이나 그 끈끈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시나리오 자체는 뭐 권력을 가졌다가 권력을 잃은 사람하고 이제 거의 뭐 식음을 전폐하다가 사람들과의 온기를 느끼면서 이 따스함을 느끼는 그런 거는 되게 아이 같다 아직. 아이 같은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권력의 무게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막 몇 천만 영화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영화가 내 마음에 들어야 몇 천만 영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뭔가가 있나 봐요. 아니 너무 부성애나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연약한 남자의 병약미가 나오죠. 병약하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지. 많이 하는 말은 아닌데. 그거에 봤어. 그 웹툰에 많이 나와가지고. 병약 예전부터 병이 잘 들고 약해가지고 항상 누워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무잔 있죠 무잔. 처음에 무잔이 이렇게 사람 죽여가지고 그 피 먹기 전에 그때 무잔이 병약미가 있었더라. 그죠? 맞아. 그 병약하다는 게 되게 병이 잔병치레가 있고 이런데 근데 병약하다는 거는 약함이잖아요. 그쵸. 그게 매력이에요? 크게 약간 그런 표정이나 특유의 나른함. 그 병약한 게 그냥 그 보호 본능을 자극해서. 응. 근데 그게 병약한데 다른 조건이 다 훌륭할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지. 그냥 외모나 얼굴이 진짜 힘이 없어 보이고 그냥 멸치 사촌같이 생겼으면 미를 붙이지 않겠죠. 내 병약미라는 거는 나머지 조건은 다 완벽한데 얼굴에서 느껴질 나른함이나 소년스러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병약미라고 해가지고 동네 이제 멸치와 오징어들이 다 병약미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미가 붙어지는 걸 봐서 사람이 뭐 병약미가 있고 그다음 뭐 태페미 있죠. 태페적이라는 거 알아요? 태페미가 알아요. 있고 뭐 피폐. 피폐하다는 거 태폐적이라는 거는 좀 약간 망가지는 건데 근데 이게 성적으로도 좀 망가질 것 같은 그런 남자를 얘기해요. 태폐적이다. 아, 남자를 얘기하는 거야? 여자들도 다 가능하죠. 태폐적이라는 건 자체는 어둡다. 또 어둡고 약간 건전. 피폐랑 비슷한 거 아닌가? 어둡고 피폐하다는 거는 약간 병약미에 가깝죠. 얘는 너 왜 이렇게 여기 피폐해? 막 이런다는 거는. 태폐미는 건강하지 않은 섹시함?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지성미도 있고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영화 보면서 궁금해졌거나 다시 얘기해보고 싶은 거 뭐였어요? 수양대군. 수양대군은 관상이 좀 더 세련되고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수양대군 입장에서 매력적인 악역을 얘기해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불쌍하죠. 어떻게 권력을 두고 그러니까 어린애한테 그러려고 하는데 막상 자기가 그 입장 되면 아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게 권력이에요. 아니 진짜. 근데 솔직히 죽일 것까지 없었다고 하는데 그 얘를 살려주면은 그거겠지. 자기를 죽지. 나머지 자기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지. 그렇죠. 분기할 수 있겠죠. 다 그치. 모여가지고. 그런 게 그래서 원래 이제 잔인한 거지. 화를 없애버리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의 권력에 대한 마음은 본능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뭐 앞으로 나가고 살아남는 거. 살아남는 게 뭐라고 생각해 민서는? 생명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생존. 살아남는 게 뭐예요? 진격의 거인에서 이기는 보면서 거지. 이겨야 살아남죠 진짜. 그런 말 하잖아. 이겨야 살고 그다음 지면 죽는다. 원래 죽는 거예요. 그 생존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의 생존이에요. 내가 살아남는가? 아니면 내 자식이 살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생존은 되게 치열한 거잖아요. 근데 생존이라는 거 빼고 사람이 생존만으로 살진 않잖아요. 아무리 남성성이 있어도 생존만으로는 내 생명을 인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여성성이잖아요. 여성성은 뭐 사랑, 맞지. 헌신, 그다음에 뭐 이해, 연결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미카사 성이 뭐죠? 아르겐 미카사인가요? 미카사? 네. 미카사가 누구야? 미카사 맞잖아요. 거기 나오는.
진격의 거인에. 아, 아르크만인가? 그 아크만? 족? 네. 아무튼 그 왜? 근데 그 애들 보면은 거기에 보면 나 진격의 거인 보면서 사람의 권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안 나가면 그냥 죽잖아요. 밟혀서. 그치. 그 뒤에 막 위에서 막 온다는 건 앞으로 안 나가면 죽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키려는 그 연결. 그 연결 때문에 더 생존이 중요하고. 그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자유와 그다음에 생존과 연결이요.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대단한 게 공격적인 남자거나 뭐 그냥 상징적으로 남자가 아니더라도 되게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생명을 만들어내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게 연결되지 맞지. 않고는 생존해 나갈 수가 없다. 는 음. 거죠. 자유와 권력과 생존에 대해서 자유, 권력, 생존, 그 다음에 이해 이런 것들이죠. 이해와 연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총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진격의 거인처럼 예를 생각해 보면 진격의 거인 같은 삼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존하지 못했죠. 그죠? 이런. 근데 사람이 생존이 되게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건 생명은 소중하고 생존이 중요하다. 근데 생존이 누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 유전자를 남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중요한 겁니까? 저게 생존이. 자신. 왜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소중해서요? 아니 살아야 뭐든 하지. 살아있음이 중요하니까? 응. 그리고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남는다는 건 내 유전자한테 중요한 건지 나한테 중요한 건지. 나한테 중요하겠지. 나한테 중요할까요? 유전자를 안 남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진화론이나 진화 심리학 같은 걸 보면은 우리는 그냥 유전자의 배거든요, 배. 유전자가 우리를 통해서 그냥 남겨지는 것 뿐이에요. 유전자가 나 자체일 수도 있는데 우리라는 큰 배를 통해서 유전자가 남는 건데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지배되고 있는 그냥 걷고 있는 좀비 같은 거인 같기도 해서요. 우리 안에 어떤 유전자가 우리를 이렇게끔 하게끔 계속 이렇게 유도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걸 보면서 느꼈거나 좀 새롭게 생각이 들었던 건 뭐가 있어요? 좀 세상에는 뭐 역사나 약간 이런 거는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뭔가 영화라고 얘기를 하면 끝에는 뭔가 서프라이즈 해가지고 뭐 정의가 승리한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승리할 것처럼 듣는데 좀 간발의 차로 너무 많이 기다리고 막 이래가지고 타이밍이 놓지 않았겠죠? 근데 뭐 승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도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조선 그래서 이제 얼굴이 바뀌었잖아요. 얼굴이 바뀌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조선 왕족실록. 역사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왕으로 남고 싶다고 그 말을 하잖아요. 눈빛이 바뀌었다고 하고.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눈빛이죠. 사람이 바뀔 때. 그러니까 막 어느 날 죽어도 안 이상할 눈이 내 눈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동태눈, 썩은 동태눈이었다가 갑자기 호랑이의 눈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왕이 점점 더 막 웃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인 줄 알아요? 자기가 생명을 구했다고 느꼈을 때. 호랑이를 잡았을 때. 어떤 사람이든 이게 사람이든 남자든 뭔가 이 사람을 살아있다고 느끼려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걸 자꾸 옆에서 알려줘야 돼요. 말로 말고 행동으로. 그래서 되게 우울감이 있는 사람이 우울감이 벗어나는 첫 번째 조건이 내가 누구를 이렇게 해본 경험이거든요. 이타적으로. 내가 얘를 도왔는데 얘가 잘 됐어. 뭐 이런 거죠. 그런 점으로도 생존은 좀 이타성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지. 근데 뭐 혼자서 살면 되지 뭐. 이건 이제 너네 세대에 너무 과몰입 스스로에 대한 자아 순애가 너무 지나치다. 약간 이거가 왜 이렇게 천만이 됐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요즘에 되게 자극적인 영화들이 많잖아. 근데 그렇죠. 뭔가 거기에 약간 안심이 되게 해주는 뭔가 안도감을 주게 해주는 안정감을 준다. 해주는 약간 우리나라의 역사. 이걸 좀 사람들이 보고 싶지 않았을까? 뭔가 너무 급하게만 달려오다가 조금 이거 보고 느슨해지는. 쉬고 싶어서.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안정적이고 그런 이런 마음을 쉬고 싶어서요. 솔직히 막 다른 영화들은 코로나 때나 이럴 때는 되게 천만 엄청 잘 찍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다른 케이스잖아요. 완전. 요즘에는 굳이 이걸 영화로 볼 이유가 없죠. 넷플릭스에도 봐도 되잖아요. 뭐 블록버스터도 아닌데. 그러니까 잔잔한데 뭐 타이밍을 잘 맞추면 되게 영화가 흥행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잔잔한 게. 잔잔한 게 이제 사랑도 되게 사랑과 연결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녀간의 사랑은 가치랑 가치가 좀 맞아야 이 사람하고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잖아요. 짝사랑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날 좋아하게 하는 데는
서로의 가치관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부모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뭐 노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의 따뜻한 모습을 그 나보다 보잘것없는 그런 정말 가난한 노비 같은 사람이잖아요. 농촌에 있는 농민들의 삶에서 그런 걸 보고 따뜻함을 느낀 것 같죠. 외국 사람이 이 외국까지 흥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외국 사람 그 댓글을 달았는데 라이온 킹에서 뭔가 그 아빠 사자를 죽이고 그 삼촌이 죽이잖아. 그 내용까지 똑같은데 또 나중에 그 라이온 킹인 주인공을 또 죽이고 걔가 왕위로 오른 느낌이다. 삼촌이 그런 느낌이라고. 무슬람인가 그 무카사는 이제 원래 그런 삼촌은 언제나 있죠. 욕망 삼촌은 어디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욕망 삼촌을 제거하지 않은 게 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자기도 죽을 바에 같이 죽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래도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다가 화근이 되는 거죠. 아 먼저 미리 죽였어야 그러니까 내 동생을 내 혈육을 지키겠다고 데리고 있다가 내 아들을 죽게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격의 거기서 그 말이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다고. 그거 버려야지. 화가가 될 거는 버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막상 내 일이 되면 되게 어렵죠. 아닐 거라고 믿고 싶거든요. 화가 아닐 거라고. 이 영화를 한마디로 하자면 뭐예요? 왕가 사는 남자. 그 왕가 사는 역사. 남자니까 유해진이 주인공이네요. 왕은 아니고요. 그죠? 왕가 사는 남자? 뜻대로 되지 않는 역사. 뜻대로 되지 않은. 그럼 누구 뜻대로 되지 않은 거야? 얘네 뜻대로. 얘네 뜻대로 안 됐지만 상대 뜻대로 됐잖아요. 상대를 응원하지 않으니까. 나는 뭐 역사적인 고증보다는 연기에 되게 놀라움을 봤다. 정말 놀랍다. 신들린 연기 경이롭다. 경이롭다. 경이롭죠. 놀랍고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연습을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어몽도 그 후손이 어떤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실제로 어디지? 우리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세상에서. 에베레스트 산이야? 에베레스트 산을 갔는데 그때 이제 가고 자기가 아팠을 때는 못 갔대요 등산을. 근데 한 번 갔는데 그때 동료들 막 죽었었대요. 못 내려오고. 근데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걔네 찾으러. 찾아서 가가지고 무덤까지 지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잖아. 아 자손이? 뭔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네요. 그죠? 신기하구만. 그런 의리의 유전자가 남아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5점 만점에 몇 점? 나는 한 3점이요. 저도 한 4점?